안녕하세요. 저는 와텔랩스의 데브옵스 팀에서 일하고 있는 임진태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버 비용을 절감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그 서버 비용 절감을 조금 도와드리고자 이번에 올해 저희 와텔랩스는 어떻게 작업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작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저희 와틀레스 쪽에 AWS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조금 증가하는 상황이 아니라 평소에 한 2배, 3배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일단은 신규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불어난 상황이었고, 그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AWS 쪽에서 사용하는 인스턴스나 서버 자원들이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제 늘어난 자원 중에서 당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건 EBS였고요. 왜냐하면은 그때 EC2 서버 비용 중에서 80% 정도가 저희 EBS 보관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었거든요. EBS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는 당장 데이터를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스펙을 다운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 어플리케이션 특성 때문에 장기 데이터를 보관해야 하다 보니까 데이터 볼륨은 삭제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고성능 IOPS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제 스펙을 다운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 쪽에서 이제 EBS 관련해 가지고 스케일을 다운하거나 아니면은 스펙을 다운하는 두 가지 방법 모두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죠. 물론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파일 시스템을 이제 ZFS로 바꾸면서 해결이 되었어요. 기본적으로 ZFS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존에 사용하던 LVM에다가 EXT 파일 포맷을 사용하던 것과 달리 ZFS는 이제 보관되는 용량을 압축해서 보관을 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압축뿐만 아니라 이제 디스크를 단일 디스크가 아니라 여러 디스크 볼륨을 한 볼륨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또한 탑재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GP2 타입이 아니라 GP3에 대한 타입을 조금 고려해 볼 수 있는 영역이 되었었어요. 지금 보여드린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2랑 GP3에 대한 비용을 조금 정리한 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GP2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에 대한 비용만 적혀져 있고요. GP3는 이제 IOPS랑 메가바이트라는 별도로 이제 비용을 책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GP3 같은 경우에는 IOPS랑 메가바이트가 무료로 제공되는 비용이 있는 반면, 이제 GP2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에 비례해 가지고 IOPS랑 메가바이트가 결정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요 두 가지 추가 사항이 있다고 해도 GP3를 GP2와 동일한 스펙으로 사용을 해도 실제로 이제 좀 더 저렴한,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는 저렴한 금액으로 GP3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GP3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비용이 더 싸다 보니까 동일 스펙이어도 뭔가 큰 하자가 있을까 저희 쪽에서 우려했었고요. 그 우려한 결과와는 다르게 저희 쪽에서 테스트를 계속 진행해 본 결과 실제로는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뽐내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 쪽에서 확인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GP2 단일 볼륨 하나를 쓰는 것보다 GP3 여러 볼륨을 이제 하나의 볼륨으로 이용하는 게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저희 쪽에서 알아서 실제로 이제 인스턴스 쪽에서 들어가는 대부분의 볼륨 장치를 GP3로 변경하고 가능하다면 ZFS로 압축하는 형식으로 데이터 볼륨을 최대한 줄여나갔어요. 물론 이제 GP3를 저희가 이제 변경하던 도중에 서울리전에 신규 인스턴스가 추가되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접했어요. 그래비톤2라는 인스턴스 CPU를 사용하는 그런 타입이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AWS 입장에서는 기존 인스턴스들보다 좀 더 싸고 심지어 이제 퍼포먼스도 강하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었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싸고 좋은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싸고 좋은 가격에 M5X 기준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의 인스턴스 타입을 접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쪽에서 이제 블로그를 하나 쓴 게 있는데 그 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방법 외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하던 예약 인스턴스라는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비용을 절감을 하고 있었어요. 예약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WS 측에 자기가 사용하는 인스턴스를
3년 혹은 1년 정도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목적을 보여주고 그 대가로 가격을 조금 할인을 받는 정책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 정도에서 최대 한 70%까지 다다르는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또 각 인스턴스 타입마다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 관리를 해주신다면 확실히 큰 비용 절감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인스턴스 타입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인스턴스 타입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다른 AWS 사용자한테 마켓플레이스에 올려가지고 판매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AWS 쪽 입장에서는 이 예약 인스턴스 뿐만 아니라 세이빙 플랜즈라는 것도 권장을 하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약 인스턴스보다는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약 플랜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큰 구조는 다르지 않지만 좀 더 유연하게 이전할 수 있고, 단점으로는 예약 인스턴스보다는 할인율이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요것들도 비용이 조금 많이 나간다고 하시면은 그것보다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팟 인스턴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AWS 쪽에서 남는 인스턴스들을 좀 더 자기들이 경매를 해서 인스턴스를 할당받는 방식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9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점으로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단점이 하나 있고요. 경매가보다 높아지면은 이제 자연히 소실되는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많은 권장사항으로는 이제 언제 죽어도 상관없는 인스턴스를 띄우는 걸 권장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 이야기 드릴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 저희가 세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너무 많이 불어난 볼륨 장치들이랑 인스턴스를 1차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필요한 자원만 남겨가지고 신규 인스턴스, 좀 더 저렴한 인스턴스로 넘어가는 게 저희 올해 비용 절감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텔메스의 임진태였습니다.